새벽 6시가 되면 김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버스가 하루 4번 오는 마을. 순자가 사는 집은 언덕 중턱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던 해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부엌엔 낡은 찬장, 거실엔 벽걸이, 시계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수염을 다듬은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매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10년째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순자는 그 시간을 혼자 견뎠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짓고 마당에 풀을 뽑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거나 자식들 집으로 떠났습니다. 순자만 이곳에 남았습니다. 엄마는 왜 혼자 사세요? 딸 미정이 가끔 전화로 물었습니다. 순자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가을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좀 살게. 현관에 선 미정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깃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놀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을 내주었습니다. 사위도 같이 오려나? 응, 준호도 곧 올 거야. 미정은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돌아왔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아침밥을 함께 먹고 저녁엔 미정이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 우리가 있어야지. 미정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마웠습니다. 자식이 걱정해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주방 찬장을 열었습니다. 늘 왼쪽 서랍에 있던 통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른쪽 서랍을 열어보니 거기 있었습니다. 미정이 정리했나 싶었습니다. 또 며칠 뒤 장롱 속 도장이 없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뒤졌습니다. 나중에 서랍장 맨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위치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미정아, 혹시 엄마 물건 옮겼니? 아니 왜? 뭐 없어졌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이 탓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순자는 통장 정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잔액이 줄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날 날짜 옆에 작은 글씨로 금액을 적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미정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생활비 좀 보태줘. 그래, 알았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묵혀두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조심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오늘 미정이가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 왠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순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좋은 변화가 아닐 거라는 걸.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위 준호가 이사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퇴직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신세 지겠습니다. 준호의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왠지 불편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집안을 훑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엌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컵을 꺼내고 물을 마셨습니다. 준호는 거실로 와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글쎄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는데 겨울엔 난방비도 만만찮을 텐데 우리도 좀 보태야죠. 준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가 차린 된장찌개와 나물이 놓였습니다. 미정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뭐야? 순자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왜 그걸 물어? 그냥 내가 관리해 드릴게. 엄마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 도장도 못 찾으시고. 그건 내가 옮겨놔서 그런 거 아니니? 순자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순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노인 사기도 많잖아요. 미정이가 관리하는 게 안전해요. 난 아직 정신 멀쩡해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미정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순자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적었습니다. 11월 15일 50만 원.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미정이가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전기요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더 줄어듭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그래. 순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국을 끓였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집 명의가 누구예요? 순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4명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명예 이전도 생각해 보세요. 세금 줄일 수 있거든요. 준호는 웃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 무렵 순자는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빨랫줄에 옷을 하나씩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뭐 해? 미정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빨래 좀 널고
엄마 아깨는 미안해.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빨래 집게를 집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받았습니다. 노인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혹시 혼자 사는 노인 지원 같은 거 있나요? 있습니다. 방문해 드릴 수도 있고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보고 준호는 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과 준호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통장은 언제 받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완전히 믿을 때까지. 집 명의도 확인했어? 응, 장모님 명의야.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달빛의 의지에 글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순자는 벽에 기댔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당신,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무언가 해야 한다는 걸.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구청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말할 때가 됐어.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장모님 아침 준비하세요? 준호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저으며 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벽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뒤졌습니다. 사진이 없었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정아, 순자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정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엄마?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어디로 갔니? 무슨 사진? 아빠 사진. 벽에 걸려 있던 거.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치웠어.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엄마 그런 거 걸어두면 집이 우울해 보여. 준호가 그러는데 풍수적으로도 안 좋대. 그게 무슨...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하품을 했습니다. 어디 뒀는지 나중에 찾아줄게. 엄마 나 좀 더 잘래.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밥을 입에 넣었지만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밥맛 없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어디에 뒀어요? 준호는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미정은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창고에 넣었어. 나중에 꺼내 드릴게. 지금 꺼내줘.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중에 드린다니까. 지금 당장.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위험해. 내가 할게. 미정이 따라왔습니다. 순자는 미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 내가 찾을게. 창고 안을 뒤졌습니다. 상자들을 옮기고 천을 들춰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사진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나중에 찾아줄게. 지금은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 사진이야. 10년을 거기 걸어뒀는데 어떻게 그냥 치워? 엄마 사진 하나 가지고 왜 이래? 하나가 아니야.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미정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내 남편이야. 너희 아버지고. 그 사람이랑 내가 이 집을 만들었어. 그런데 너희가 무슨 권리로 마음대로 치워?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진정하세요. 사진 찾아드릴게요. 당신은 말하지 마세요. 순자는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에 못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남편의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미정이는 치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풍수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화풀이는 그만해. 우리도 힘들어. 순자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과 준호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러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안 나가면 돼. 우리가 여기 있어야 진명에 받지. 그래도 장모님이 화나면 괜찮아. 노인네들 금방 잊어버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둠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구청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복지과입니다. 저기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문제요. 딸이랑 사위가 같이 사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담당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제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고 통장도 달라고 하고 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제 남편 사진까지 치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방문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섭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지켜야 합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순자는 벽의 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창밖에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첫눈이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집 등기 사본과 통장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내 거야.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정혜진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혜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요. 순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들어와 산지 한 달쯤 됐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순자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물건이 자꾸 없어져요. 통장도 달라고 하고 남편 사진도 치웠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혹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쓴 게 아닌데 주로 있었어요. 얼마나 되나요? 100만 원쯤? 순자는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날짜마다 적힌 금액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두셨네요. 잘하셨어요. 혜진은 달력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딸분이나 사위분께 진명이나 재산 관련된 말씀 들으신 적 있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가 명예 이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절대 명예 이전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요. 왜요? 나중에 집을 되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미정은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혜진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셨어요. 복지 상담이에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개인 상담입니다. 괜찮으시면 자리 비켜주시겠어요? 혜진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 가족인데 무슨 상담? 미정아, 잠깐만. 순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가 먼저 배신한 거야.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시죠? 네,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먼저 통장과 도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법적 보호요? 네. 노인학대 신고도 가능하고 퇴거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태거요? 내가 내 딸을 쫓아낸다고요? 어르신이 원하시면요. 이건 어르신 집이에요. 혜진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어르신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혜진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떠난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앉아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정혜진 사회복지사. 순자는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이야기 했어? 미정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그냥 건강 상담.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미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먼저 날 내쫓았어. 뭐?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인데 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게 쫓겨난 거 아니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전기요금도 내고 생활비도 보태고 있잖아요. 그게 니네 돈이야? 내 돈이지.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니네 짐 싸. 일주일 안에 나가. 엄마.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를 지켰습니다. 무섭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순자는 벽의 빈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첫눈이 내린 날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도 하얀 눈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미정과 준호의 짐이 현관에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 박스, 옷가지들. 순자는 그것들을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컵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응. 순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나가야 해? 그래. 엄마 우리 갈 데가 없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무슨 말이야? 너희가 들어온 뒤로 난 내 집에서 갈 곳이 없었어. 내 방에만 숨어 있었지.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키워줬잖아.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키워준 건 부모 도리야. 그렇다고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 난 그런 생각 없었어. 통장은 왜 달라고 했어? 진명이는 왜 물어봤고?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모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해. 근데 같이 살 순 없어. 왜요? 믿음이 깨졌으니까. 순자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줘.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미정아, 순자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고요야. 미움이 아니야. 그럼 왜 우릴 쫓아내? 너희가 여기 있으면 난 편할 수가 없어. 매일 불안하고 매일 확인하고. 그게 더 괴로워. 순자는 미정의 손을 놓았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내 시간을. 미정은 울었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구나. 순자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거실벽에 다시 걸었습니다. 잘 있었어요? 순자는 사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과 준호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간다. 미정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 순자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잘 살아. 엄마도. 미정은 돌아섰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대문 앞에 서서 차를 봤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뿐이네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순자는 차를 다시 끓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빛이 번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에도 햇살이 닿았습니다. 사진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데웠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 같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을 쓸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쌓인 눈도 치웠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부엌이 깨끗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일 날씨는 맑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적었습니다. 겨울 끝에 나도 다시 살아간다. 펜을 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웃었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순자는 일어날 것입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차를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게.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시간으로 밤은 깊어갔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